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주말이어서 다 쉬시나 보죠? 주 5일째가 좋긴 좋죠, 진짜로. 주말만 기다리고. 자, 이제 우리가 249페이지에 있는 벌칙부터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 궁금한 내용들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궁금할 때 관련해 설명드리면 이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거래질서 교란행위다 이렇게 원래 몇 개 안 되다가 엄청 많고 그 중에는 우리가 배운 것은 뭐가 있냐면 7가지 교란행위다, 7교란행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요것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 이쪽 부분은. 왜냐면 포상금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포상금이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얘는 포상금 주는 행위다. 일러 바치면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교란행위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도 그 나오면 못 맞출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것은 우리 기본서에도 그냥 조문만 써놨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자, 일단은 잠시 접어두시고 나중에 가면 거꾸로 하셔야 돼. 대부분 들어가요, 대부분. 안 들어가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특징 지은 거 몇 가지 기억해가지고 시험 대비하셔야지 이거 열 몇 가지 되는 걸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린 거고 나중에 가서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 요렇게 해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 기억을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안 배웠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나 요약집 할 때는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칙으로 가십니다. 벌칙 가셔서 이 벌칙은 여기 보면 검찰, 법원 이렇게 했죠. 네. 여기 있는 사람이 권력기관인 거예요, 그죠? 경찰 빠졌네? 경찰도 대단한 권력기관이죠. 경찰서 가면 무섭잖아요. 법원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경매하러 어디 가요? 법원 가죠? 근데 우리 경매 수강생들 이렇게 모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덜덜덜덜덜덜덜. 경매 법원이란 이유만으로 무서운데요, 무서운데. 근데 이제 역사 있잖아요. 역사 공부를 해보면 프랑스 대혁명 기억나십니까? 프랑스 대혁명.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역사 보면 여기서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단두대에서 막 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때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가 법복 해가지고 판사들 있잖아요. 검찰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성난 민중에 의해서. 무섭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이 있어서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것 같죠? 그게 극에 달하면 반대로 극으로 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뺏겨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권력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해야 돼요. 심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작용 반작용의 역사에 뭐든지 한쪽으로 막 치우치잖아요. 그럼 반작용으로 쫙. 제가 너무 성실하게 살죠. 우리 애들은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상의 어떤 원리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물리학하고도 관련이 있기는 한 것 같아. 이게 작용 반작용이.
우리도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어떤 물체예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 막 그런 게 들잖아요. 그러면 이 교실에 기쁨의 그 기운이 막 넘쳐요. 슬픈 기운이 또 많이 차잖아요. 그게 있어. 기운이 있다니까, 기운이. 여기 가지 마세요. 무서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시험 문제가 한 2문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암기사항 있죠? 그거 딱 보고 계시면 돼. 그래서 이제 교재 있습니다만은 교재는 뭐 써놓은 거고. 이게 잠깐 앞에 넘어가 다시 설명드려봐요. 뭐 진도 걱정만 없으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 벌칙이라고 하는 거 안에가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형벌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과태료 같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질서벌이라고 할게요. 근데 뭐 흔히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과태료. 과태료 매기는 게 있고 좀 약한 거죠. 형사처벌하는 게 있고 그래요.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형사처벌하는 게 또 2개예요. 무거운 3년 이하의 적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게 있고 1년 이하의 적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게 있고 이렇게 2 종류. 요게 형사처벌이에요. 여기서 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매기는 게 있어. 과태료 매기는 게.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이것도 2 종류야. 그래서 과태료도 한 문제예요. 그래서 2 문제예요. 이렇게 매년. 네. 자, 그럼 가봐요. 3년 이하의 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거. 요게 뭐냐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 나눠드린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교재 봐가지고는 뭐 찾기가 힘들고. 밑에 써져 있죠? 보시면 돼. 이걸 한 번 읽었다고 암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한 번 읽고 2번 읽고 이렇게 해서 머리에 세뇌가 될 때까지 쭉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이걸 다 암기해? 그러는데 시간 지나서 계속 하다 보면 응? 경애하는 수령 김정일 동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나와. 저희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막 뭐라고 돌아가시고 그러면 막 울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된다니까. 계속 이렇게 우상화 작업을 하면 그렇게 돼. 요 뭐가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소예요. 무등록 중개업소. 이렇게. 직은 뭘 것 같아요? 밑에 써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거 직접 거래 이렇게 그 연습을 제일 먼저 하시면 돼. 옆으로 암기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직접 거래 높아요. 쌍방대리 그렇게 양쪽한테 대리권 받아서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투는 투기 조장행위. 투기 조장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기억해 두시는데 그게 뭐냐면 미등기 전매 알선이다. 미등기 전매 뭔지 아시죠? 등기 안 치고 사가지고 등기를 자기 앞으로 안 가져온 채 또 팔아먹어가지고 돈 버는 거. 중과생략 등기라고 들어본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증서라고 돼 있어요. 이 증서는 금지 증서야. 근데 양도를 금지시켜놓은 증서예요. 양도를 못하게 막아놓은 증서.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청약 통장이 대표적이에요. 청약 통장. 그 다음에 철거민 딱지. 이걸 중개하거나 소개시켜주거나 샀다 팔고 이렇게 매매업을 하면 여기 걸려요. 우리가 금지행위 할 때 사실은 자세히 한 건 아니에요. 자꾸 들으시면 돼요.
요 증서다. 아이고, 청약통장이구만. 청약통장을 사고 팔게끔 소개시키면 여기. 청약통장을 샀다 팔고 하면서 매매를 하면 여기. 형량이 세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배웠을 수도 있어. 공법 시간에. 공법에 나오거든.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시세 조작. 처제 불러다가 9억짜리 아파트인데 10억짜리 쓰게 만들고 실거래가 신고를 10억으로 올린 뒤에 계약서 찢어버리고 저녁 맛있게 먹은 거. 요건 단체 담화.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특정 그러니까 물건. 갑질하는 물건이 있죠. 물건 주인. 그 특정 물건 중개해주지 말자고 하는 거. 갑질하는 건물주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비회원업소 왕따시키는 거죠. 중개업소에서. 재밌어요. 정말 재밌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아침에 이제 지하철 타고 오는데 요새 애기 보기가 힘들잖아. 근데 애기를 봤어. 애기 2명이야. 어린이 대공원에, 아니, 과천공원에서 내렸어. 엄마가 하나는 안고, 완전히 완전히 깐난아기는 아닌데, 한 3살? 2살? 뭐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애기하고. 탔는데, 우리 앉아 계시던 노인분이, 노인이라고 그래봤자 한 60대 될 것 같아. 그분이 자리를 딱 비켜 양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뭐,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거기 안에 있는 이거 앉아있던 승객들이 다 박수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제 귀에만 들렸어.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다가, 그 다음에 어머님이랑 애기랑 이렇게, 애기들 보면 천사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 곳이 어디야? 하늘나라지. 왜 여기 하늘나라고, 하늘나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성경 말씀 중에,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을 지금 깨달았어요. 천사예요, 천사.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비회원업소를 왕따시키는 거. 이건 어린 애기들은 못하는 짓이고, 어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7가지 업무 방해 행위 있죠? 그 뭐가 있어요, 이게? 특정한 부동산에만 갑시다. 예? 특정한 부동산에는 가지 맙시다. 높게 좀 광고 올려주세요. 사장님들, 개공들, 이렇게. 회원님들, 분야 회원님들, 10억 밑으로는 팔지 맙시다요. 이하. 내놓지 맙시다요. 이거잖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방은 뭐예요? 광고 방해죄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밑에 내용이 있는데 밑에를 딱 맞고 이 글자를 보면서 연상하셔야 돼. 업무 방해하는 행위는 몇 개? 5개. 그거 뭐지? 특, 높이, 방. 뭐다를 자꾸 연습을 하시면 돼. 옆으로 암기하는 건 시험 보기 직전에 해도 괜찮아. 그게 필요 없을지도 몰라. 보는 순간에 막 떠올라야 돼. 단체에 그러면 담합 2개 이렇게 떠올라야 돼. 그거 지금 연습 하나씩 하시면 돼. 투 그러면 투기 조장 이렇게. 이거 대표적인 사례 하나 기억하시고 옆으로 안 하고 할게요 이번에.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죠. 요게 뭐냐면 내용이 3개야. 안인이라고 땄는데
개업 공인인증사 아닌 자가 공인인증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 그 비슷한 명칭 쓴 거. 부동산 사장도 아닌데. 아닌 자가 쓰게 되면 형사처벌이 꽤 세요. 두 번째, 개업 공인인증사 아닌 자가 광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는데 개공만 할 수 있지.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학년 일반. 네?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 앞으로 1년 이하의 적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너무 기니까 1학년 일반 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깜빵 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학교 간다 그래요. 학교 가면 몇 학년 몇 반 있잖아. 아까는 3학년 3반이고 요건 1학년 1반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 세 번째가 뭐냐면 공인인증사 증도 없는데 공인인증사라는 명칭을 쓰는 거야. 그러면 1학년 1반이야. 근데 요 세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아닌 자가 뭐 쓴 거죠. 그래서 아닌 자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다 1학년 1반이야. B는 뭘 것 같아요? B. 비밀 누설죄라고 있어요. 안 했어. 공부 안 했어. 근데 전문 직종은 다 비밀 누설죄가 있어. 변호사, 회계사, 또 뭐야 또. 중개업소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비밀 누설하면 1학년 일반으로 형사처벌이야. 양은 뭘까요?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자 받은 자. 그러니까 증을 빌려준 사람, 빌려받은 사람, 자격증 빌려준 사람, 등록증 빌려받은 사람, 등록증 빌려준 사람, 등록증 빌려받은 사람 싹. 증이 두 개가 있어요. 자격증, 등록증. 빌려준 사람, 빌려받은 사람 이렇게. 더 나가서 알선한 사람도 빌려주게끔 알선한 사람도 1학년 일반입니다. 알선이 뭐예요? 소개. 야, 자격증 좀 빌려줘봐. 그래서 빌려주게 만든 사람. 응? 그 다음에 여기 봐. 이거 뭐예요?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죠. 임시를 보는 순간에 임시 휴일이 떠오르면 안 되고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했다 이렇게. 임시 중개 시설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막치고 하는 거지. 이사는 뭘 것 같아요? 사무실 2개. 사무실 2개. 원래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걸 이중사무소 설치 이렇게 얘기해 불러요. 요걸 볼까요? 2번 등록이죠? 등록 자체를 2번 이중 등록이다. 이것도 이중 등록. 이소는 2군데 근무하는 거죠? 이중 소속이다. 이렇게. 빨간 걸로 돼 있는 게 요게 금지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지행위는 총 몇 가지냐면 7가지, 14가지죠. 그 중에 요 4가지만 1학년 일반이야. 금지행위 중에서 요 4가지만. 수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초과보수. 이렇게 4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초과보수 할 때 수예요. 협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협조행위예요. 누구하고 협조한 거?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업한 거, 협업한 거.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소개받고 거기에서 보수를 떼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중개 브로커 쓰는 거예요. 누구를? 무등록 중개업소를. 무등록 중개업자를. 판은 뭐예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판단을 잘못하게 한 거. 거짓말 친 거. 판단을 그르치게 한 거. 몇 자는 뭐게요? 자꾸 연습을 하시잖아요.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샀다 팔고 샀다 팔고 밥 먹듯이 한 걸 얘기합니다. 매매 업이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협 판매 요 4가지가 1학 일반짜리. 금지행위 14개 중에서 나머지 10가지는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3학년 3반짜리입니다. 그래서 빨간 게 금지행이에요. 금지행이 14가지를 나중에 가면 이걸 통해서 암기할 수 있어요. 이 금지행이 중에서 10가지가 3학년 3반이에요. 10명이. 이렇게. 근데 4명은 1학 1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4가지. 그 다음에 요건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가 준 정보만 정보망에 올리게 돼 있어요. 개업, 공인인증서로부터 의뢰받는 정보만 올리게 돼 있죠. 개업, 공인인증서 이외의 자, 사실은 아닌 자인데 말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바꾼 거예요. 개업, 공인인증서 이외의 자로부터 의뢰받은 매물 정보를 올려주거나 개공 아닌 사람 물건 정보를 올려주거나 그 다음에 정보 올릴 때 다르게 공개하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1학년 1반이다. 내용이 3가지예요. 개공 이외의 자의 정보를 올려주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개공에 따라서 1학년 1반. 매년 나와요. 이거. 그 다음에 5자 하나 기억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5배를 초과해서 누구를 고용했다? 보조원을 고용했다. 5배 초과. 이게 개공과 소공 합친 수의 5배를 넘겨서 보조원을 쓸 수 없죠. 그거 쓰면 어떻게 돼요? 1학년 1반이다. 가장 늦게 생긴 조문이죠, 이거?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 이제 과태료로 왔습니다요. 과태료는 요 내용 중에서 이제 앞에 있는 요거까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연자가 나와. 연자가 뭘까요? 연자 딴 거 하나밖에 없어. 연수교육 안 받은 거. 이렇게. 이 상반기에 이제 제가 서울시 연수교육 강사로 등록이 돼 있는데, 구청에서 11군데 정도에서 강의해달라고 이제 의뢰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3월달 없는데 4, 5, 6 이렇게 3달 동안에. 예. 그 연수교육이에요, 연수교육. 2년마다 받게 돼 있는 거 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한 해는 연수교육 받을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는 연수교육 받을 사람이 좀 줄고 그러더라고. 퐁당. 그래. 왜 그런지 몰라, 하여간. 다 그래, 모든 구가 그래. 올해는 퐁당. 숫자가 좀 적으네요. 연수교육을 받을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500과다 이 말이지. 500원이란 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뜻이에요. 연수교육 누가 받죠? 누가 받아야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이랑 소공이 받죠. 소공도 받으셔야 돼. 2년마다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이 설자가 뭐냐 그러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빨간 거.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누가? 그렇죠. 확인 설명 얘기하는 거예요. 개공이 말이야. 개공이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그러면 500과예요. 500과. 업무 정지 아니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암기하셔야 돼. 그 다음에 요거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허위 매물 광고하면 안 된다.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이거? 개공. 부동산 사장.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어떻게 돼? 100과가 아니고 500과지. 그래서 여기까지 빨간 거 일단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잘 나오고 기억할 때는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그러니까 요 개공을 위해 쓴 이유는 개공 얘기를 안 해고요. 다만 유일하게 연수교육은 누구도 포함이다. 그렇지, 그렇게.
그 다음에 보조원은 일할 때 상대방한테 나는 보조원이다 뭐 이렇게 고지하게 돼 있죠. 고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500과죠. 이럴 때 사장님도 잘못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들겨 맞을 수 있죠. 연습 안 시키면, 주의 안 하면, 주의를 안 줬으면 아시죠? 보조원은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일할 때 고지 안 했다가는 500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게 모니터링하고 관련이 있어. 일단 인터넷 표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은 누가 해요? 국장이 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국장이 인터넷 표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때 광고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이거 뭐야? 광고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우리 같은 건 부동산 뱅크인데 매경도 있고 막 그래요. 몇 군데 있어요. 협회도 있어. 그 광고 플랫폼에다가 야 광고 올린 거 A라는 중개업소에서 1년 동안 광고 올린 거 6개월 동안 광고 올린 거 줘봐. 그게 이거예요. 누가 요구한다고요? 국장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동산 뱅크에서 그 자료를 줘서 모니터링 하는데 협조해야 될 건데 자료를 안 주고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는 뭐예요? 자료 제출 안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랬죠. 이게 정해놓은 이유는 말을 들어먹게 하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 안 들어먹지 이제. 말 안 들고 자료 달라고 했더니 안 주고서 막 윽박지르면 어쩔 건데? 이렇게 하냐. 어쩔 건데 너가? 이렇게. 근데 이게 있으면 과태료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이런 제재 수단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지. 예. 여기까지. 예. 뒤에는 협회하고 사업자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 이제 또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협회가 말을 안 들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500과 이렇게 돼요, 보통. 근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협회죠? 아시죠? 거래정보망을 지정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협회라고 그랬잖아요. 한방. 그러면 협회가 동시에 뭐예요? 그리고 이거 딱 뭉뚱그려가지고 500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넘어가시면 나중에 가면 이제 또 이제 내용하고 이제 또 이제 정리할 때가 또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했어요. 요 밑에 쓴 글자를 밑을 막고 요걸 가지고 밑에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해. 손자가 좀 어려워요. 요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손님한테 우리 사장님이 설명해 줄 건데 안 했거나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줘야 될 건데 안 줬다 이런 얘기예요. 응?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은 뭐냐면 보증 내용이에요. 보증 내용. 나 2억짜리 보험에 들었어요. 서울보증보험에 들었어요. 1년짜리 들었어요를 설명해 주게 돼 있다고 손님한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싸죠, 싸. 얘는. 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자는요. 반납 안 한 거예요. 요건 자격 취소당하면 뭘 반납해야 되고? 자격증. 등록 취소당하면 등록증. 전부 다 며칠 이내 반납하게 돼 있어요. 둘 다? 7일 이내 반납할 건데 안 하면 어떻게 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는 뭐예요? 사무소 옮기고 이전 신고를 안 한 죄. 100과. 휴자는 뭐겠어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안 한 죄. 약해요. 100과. 개자는 뭐겠어요? 개시 의무 위반이죠. 게시할 서류를 게시하지 않는 거죠? 게시 의무 위반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 이제 단속 나오는 중개업소 단속 나오잖아요. 근데 단속 안 나오고 자율 점검이라는 게 있어. 자율 점검이라고 해요. 3달에 한 번씩 해요. 등록관청에서 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대답을 해줘야 돼.
게시할 소리가 게시돼 있습니까? 예, 아니오야. 어제 저녁에 했는데 예, 아니오인데 예, 해야지. 아니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잡아가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법의 사항을 좀 인식하라는 의미 같아. 이거 걸어두라고 돼 있어. 잘 걸어놔나 봐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찮아가지고 안 하잖아. 그럼 나와. 진짜 나와가지고 점검을 해버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안 나오게, 그 사람들 얼굴 안 보고 싶으면 어떻게 돼? 성실하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 제출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건요. 명칭, 사용할, 의무, 위반. 명칭을 쓸 때, 개공은 명칭을 쓰는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 하나는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썼어. 그러면 과태료야. 명칭을 제대로 안 쓴 거에. 걸릴 사람 있나 모르겠어. 잘 없고. 붙자는 뭐냐면 부칙개공이죠. 붙자랐던 게 많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부칙개공은 복덕방 할아버지. 여기는 개공이긴 한데 명칭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아니고 뭐예요? 한 가지죠. 어떻게 써야 되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쓰셔야 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썼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 뜻이죠. 이렇게 쓰면 이게 쓰면 안 되니까. 오케이. 명치하는 뭐예요? 명시 의무 위반이야. 이게 뭐죠? 명시 의무가 뭐야? 광고할 때 명시 사항이 있죠. 표시 광고할 때 어떤 게 있었어요? 대표적인 거. 성명, 이, 소, 연 등 요거 있었잖아. 맞아요? 성명, 이, 소, 연 등. 여기다 인터넷 광고할 때는 뭐예요? 뭐 또 더 많이 들어가죠? 그 표시 광고할 때 명시사항이잖아. 그래서 성은 뭐예요? 성명. 개공의 성명을 명시하시오. 그 다음에 사무소에 관련된 게 4개가 더 있죠? 요 명은 뭐예요? 사무소의 명칭. 요 소자는 사무소의 소재지. 연은 사무소의 연락처. 등은 등록번호. 이렇게. 이렇게. 요게 명시할 거.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막 더 늘죠? 그래서 뭐 총층수라든지 입주 가능일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되지. 그걸 명시할 걸 명시 안 했다. 이거 빼먹었어요. 이거 명칭을. 그러면 백과. 이 말이요. 그 다음 옥은 뭘까요? 옥의 광고물에다가 사장 이름을 적을 거야 되는데 안 적었다 이거죠. 옥의 광고물의 뜻인데 옥의 광고물은 다른 말로 간판이라고 바꿀 수 있고 간판은 나오면 간판 뭐예요? 실명제. 간판 실명제. 이렇게. 간판에 사장 이름 쓰라고. 안 쓰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꼭 구별해서 알아두실 게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빼먹으면 백과요. 그런데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과예요. 그런데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형사처벌이야. 아시겠죠? 예? 그거. 거의 다 봤고, 이제 이거 하나만 하면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재는 이걸 어디 보시냐면, 저기, 254페이지. 기본서의 254페이지 보시고. 자, 시험 문제도 한 문제 내놨어요.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매긴다 그러면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매길 때 상대방은 누구냐면
협회, 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협회가 실질적으로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그거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부동산 뱅크, 매경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받고 제출 안 했을 때는 500관대 그죠? 누가 물려? 국장이 물린다. 국장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협회, 통신 서비스 제공자, 사업자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나와요. 뭐 액수보다도는. 그다음에 시도지사 과태료, 여기가 핵심이에요. 시도지사 과태료를 물린다 그러면 두 경우밖에 없어. 연수교육 안 받은 죄하고 반납할 걸 반납 안 한 죄하고 두 가지야. 연수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500관대. 연수교육은 누가 받아야 되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럼 안 받으면, 소공이 안 받으면 자격정지가 아니고 500과다. 근데 누가 물린다? 등록관청이 물린 게 아니고 시도지사. 연수교육의 실시권자가 누구니까? 시도지사니까. 오케이. 자,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해서 잘렸는데 자격증을 7례 반납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과. 반납 안 했다. 반자 나오면 백과인데 누가 물리고? 시도지사 물리는 겁니다. 자격증이니까 그런 거지. 자격증을 주는 사람도 시도지사. 자격 박탈했을 때 뺏는 사람도 시도지사. 응? 자, 마지막. 여기가 핵심이에요. 위에는 잘 안 틀려. 여기가 핵심. 여기가 주인공. 자, 등록관청이 과태료 매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등록관청이 과태료 매긴다 그랬을 때는 주로 거의 대부분이 개공이에요. 그럼 개공이 어떤 잘못했을 때 과태료를 갖다가 등록관청이 매기느냐. 지금 보니까 대표적인 게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확인 설명을 잘못했어. 누가? 개공이. 그럼 뭐야? 500과. 500과예요.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물린다. 그 다음에 개공이 부당한 표시광고에서 500과. 맞죠? 명시할 걸 명시 안 했을 때는 100과. 부당한 광고했을 때는 500과.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물리지. 개공에 관련된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보조원이 나는 보조원이요 라고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고지 안 했을 때는 뭐예요? 500과. 누가 물려요? 보조원이니까 등록관청. 그런데 그때 우리 개공도 이 사람이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을 때는 여기도 뭐예요? 500과죠? 응? 여기도 500과? 여기도 500과. 다만 아침마다 조회 시간에 교육을 잘 시켰을 때는 사장님은 빠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해당되는 게 되게 많죠. 그 중에서 반자가 한번 나오는데 이거 나머지는 생략한 겁니다. 요 반은 반납 안 했다 반자입니다. 근데 이때는 뭘 반납 안 했기 때문에 100과가 되는 거예요? 등록증. 그랬을 때는 누가 물리고? 등록관청. 등록 취소를 당한 개공인데 등록증을 7일 내에 반납할 건데 반납 안 했을 때는 100과고 그때는 누가 물리고?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를 당한 공인중개사가 7일 내 자격증을 반납할 거 반납 안 했을 때는 100과인데 누가 물리고? 그렇지. 그래서 그게 핵심이지.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시도지사. 등록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등록관청. 그것 갖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는 누가 물릴까? 등록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예. 네.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쉬겠습니다.